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키를 복사해서 0프레임 있는 걸 한 20프레임 복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차이점이 생겨 있는데 잘 보시면 갑자기 그래프 느낌이 부드러워졌어요. 얘가 없을 때는 직선이거든요. 그쵸? 직선인데 갑자기 제가 복사를 했더니 곡선으로 바뀌었어요. 즉 기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이걸 애니메이션을 틀어보면 이게 너무 빠르니까 한 2배씩 해볼까요? 40으로. 자,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이거는 이제 제가 바이패드의 특성 중 하나인 이제 동화 구간을 이제 설명할 때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애니메이션을 출발하면은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점점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빠른 지점이 이 중간 10프레임 구간이고,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점점 느려집니다. 즉 20프레임 기점으로 이렇게 둥글게 표시된 건 뭐냐면 20프레임으로 올수록 느려지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시 20을 복사해서 60에 두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다시 40을 80에 두면 그런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즉 아래쪽도 부드럽게 바뀌고 위쪽도 부드럽게 바뀌죠. 즉 키가 찍힌 곳으로 오면 올수록 느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바이패드의 움직이기도 하고 그 움직임을 이 그래프로 표현해 준 양식이기도 합니다. 이 양식은 제가 TCB 설명드릴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 TCB의 요 값과 관련성이 높아요. 다른 이제 이 그래프 에디터 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요 툴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요 툴들 뭐 탄젠트 투 오토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이 TCB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 쿼터닝 오일러가 있는데 이걸 오일러로 바꾸면 쓸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바꾸는 걸 권해드리진 않아요.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패드로 작업했을 때는 오일러로 바꾸지 말고 그냥 쿼터닝으로 쭉 하는 걸 권해드리고요. 근데 뭐 부득이한 경우 나는 오일러가 어쩔 수 없이 좋아라고 하시면 뭐 써도 되긴 되는데 그럼 오일러로 쓰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전 현상 있죠.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해 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인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보여주긴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잠깐 오일러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사실 맞죠? 지금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으로 내려갔고 다시 올라가. 이게 사실 제대로 된 그래프 모양은 맞아요. 게다가 이 오일러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이 막대기를 움직여서 이 탄젠트 곡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쿼터니언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뭐 이 부분을 다각도로 한번 써보니까 네, 오일러보다는 계속 쿼터니언을 유지해서 작업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는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쿼터니언으로 쓰면은 역방향으로 이게 보인다는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TCB의 특성상 자동으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준다는 것, 즉 키가 찍힌 위치로 오면 올수록 느려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TCB를 컨트롤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 부분을 속도를 더 느리게 해볼게요. 즉 지금 20프레임과 60프레임에 대한 속도를 더 느리게 할 거면 20to 20프레임을 만땅 주면 되겠죠. 50 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20to 20프레임은 이 빨간 점, 즉 나한테 20프레임이 오면 올수록 더 느려져라 라고 했으니까 느려진다는 거는 이 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평평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되게 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급격하게 이동할 겁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보면 저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그런 형태를 할 수 있겠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값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기계처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싶다. 그럼 제가 이 컨텐트 값을 조정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0을 입력하면 그냥 삼각형처럼 움직여요. 딱 우리가 원래 그냥 요 두 번째 키를 만들지 않았을 때 나왔던 그 그래프처럼 만들게 되고요. 반대로 움직이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 가속도를 더 많이 준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좀 더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더 튕긴 거죠. 25가 기본값이고, 그리고 베이시스는 여기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치우치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고, 반대로 하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쿼터니언, 여기 쿼터니언 올려있죠. 쿼터니언 방식으로 회전을 제어할 때, 그래프를 볼 때, 이 TCB를 통해서, 요걸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TCB를 통해서 이 그래프의 이 동선, 이 동화 구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그 움직임은, 지금 제가 조정하는 것처럼 시각적으로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제가 지금 X만 해봤는데, 이제 다른 축도 해볼게요. 로컬로 했을 때 이제 요게 이제 Y 방향이죠. 어디 보자. Z 방향 한번 해볼까요? Z 방향. Z는 이쪽이죠. 그러면 회전했을 때 여기가 Z라는 거죠. 네, Z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20프레임일 때 Z를 이렇게 회전해 볼게요. 그러면 Z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세히 보면 얘가 이제 위에 이렇게 좀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Z를 보여드릴 때 왜 보여드렸냐면, 유념해 보실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똑같이 시작했는데 위치가 달라요. Z가. 보시면 Z만 여기 90부터 시작을 하고, 나머지 X랑 Y는 이 0부터 시작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발견하셨나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유를 몰라도 뭐 작업하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일단 뭐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뭐 원리적인 부분은 뭐 알아두면 나쁠 건 없죠.